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누가 이기는지, 왜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겁니다. 운동권 세력과 운동권 특권 정치를 대체한 운동권 특권 세력의 폭주를 막는 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 이재명 대표가 겠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달라야 하겠습니다. 중2병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선당 후사보다 선민 후사, 국민이 먼저라고 강조한 한 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사람만 공천을 주겠다며 자신은 지역구로도 비례대표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민주당은 운동권 특정 정치 세력이며 청산해야 한다면서 야당에 대한 공세에도 포문을 열었습니다. 대체 이런 자가 어떻게 비대위원장이 될 수 있는 걸까요? 비대위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약칭인데요.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지 1년 7개월, 국힘당 지도부 체제는 5번 바뀌었고 비대위원장만 3번째 인사입니다. 즉 비상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비대위를 꾸릴 정도로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그가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은 대국민 사과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1년 7개월 이르는 동안 국민의 삶은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어느 것 하나 나아진 게 없기 때문인 거죠. 직전까지 검사와 법무부 장관만 하던 사람이 이제 정치를 한다고 나섰다면 그게 적어도 집권여당의 대표 자격이라면 첫 일성은 국민의 삶을 위로하고 집권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어야 맞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를 하기 직전 많은 기자들을 향해 300명이 사용하는 여의도 사투리가 아닌 5천만의 언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가 말한 5천만의 언어가 이거였던 걸까요? 전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힘당 전국위원회의 압도적 찬성으로 공식 임명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거칠고 도발적이며 편협함과 치졸함의 극치였는데요. 운동권 특권 세력, 개딸 전체주의 등의 거친 표현으로 민주당을 직격했습니다. 본인도 얘기했듯이 여소야되고 민주당이 협조가 없으면 어떠한 법이나 제도를 만들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대통령도 취임 뒤 야당과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여당 대표라는 자가 오자마자 민주당에 대해서 과격한 용어를 써가며 운동권 특권 정치, 개딸 전체주의 세력이라는 말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정치의 기본인 협치와 상생, 통합이 되겠습니까? 그의 취임 일성이 기가 막힐 뿐인데요. 중대 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 목표인 다수당, 더욱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 당을 숙주 삼아 수십 년간 386이 486, 586, 686 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것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수당이고 폭주하는 다수당을 상대해야 하는 지금의 정치 구도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이대로 가면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와 전제를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맞이한 어려운 현실은 우리 모두 공포를 느낄만 합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 특권 세력의 폭주를 막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겨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이겨야 할 우리 정치와 리더십의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당대표가 일주일에 3번, 4번씩 중대 범죄로 형사 재판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도 왜 우리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함께 냉정하게 반성합시다. 오늘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저부터 선민후사를 실천하겠습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386부터 686이 되도록 썼던 영수증을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위에 군림한다면서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선 일주일에 3번, 4번씩 중대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이라며 타협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선당후사가 아닌 선민후사를 실천하겠다며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냥 자신이 쫄보임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나선 겁니다. 최소한 험지 출마로 자신의 입지를 증명해 보여야 맞는데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교묘하게 빠져나간 거죠. 총선 전을 지휘할 사령탑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한 후보자만 공천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법을 고치고 만들어야 할 내용을 약속이라는 말로 두루뭉실 던진 거죠. 과연 이게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한 위원장은 국힘당이 왜 민주당을 압도하지 못하는지 냉정하게 반성하자며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과 정책으로 여당으로서의 강점을 10분 활용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는데요.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은 본인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대통령실이 거부권 방침을 시사한 김건희 특검법에는 총선용 악법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했지만 대응 방안에 대해선 당과 논의하겠다며 말을 흐렸습니다. 얼마를 버틸 수 있을까요? 3개월? 5개월? 이날 가장 화제는 그의 꽃게를 보는 듯한 집게손 재수치어였는데요. 어디서 저런 천박한 짓을 배운 걸까요? 그게 멋져 보입니까? 이날 그의 행동으로 그는 또 하나의 멸칭을 얻게 됐습니다. 꽃게훈. 깃털보다 가볍고 공기보다 더 가벼운 정치인의 이름. 한동훈은 그렇게 기억될 것입니다.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다라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께서 쓰시는 언어가 무엇인지부터 공부하십시오. 국민의힘에서 위원장 직함을 달려면 일단 말이 많아야 합니까? 희대의 실언과 망언만을 남기고 사라진 이뇨한 위원장의 빈자리를 또 다른 다언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꿰찼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다라고 폼을 잡지만 야당에 대한 비난으로 점철된 취임 첫 일성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한 위원장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지령을 전달할 대리인이고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호위무사일 뿐입니다. 어떻게 취임 첫 일성으로 그간의 국정운영 실패,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반성 한마디 없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모독과 독설부터 뱉습니까? 이게 5천만 국민의 언어입니까? 하루하루 각자 삶의 무게를 버티며 살아낸 시간에서 나온 우리 국민의 진실된 언어를 정치적 선동과 같은 취급하며 폄훼하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께서는 상대를 공격하고 조롱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언어보다 더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김건희 특검이 총선용 선전선동이라는 발언이 어떻게 5천만의 언어입니까? 최순실 특검팀에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정례 브리핑과 야당의 특검 추천권에 대해 뻔뻔하게 걸고 넘어지는 것이 5천만의 언어입니까? 표를 더 받는다고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했던 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지키십시오.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더 받았다고 대통령 부인의 죄가 없어진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국민께서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을 원합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렵고 어렵습니까? 5천만의 언어가 아닌 독설로 가득 찬 윤석열의 언어로 첫 일성을 밝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용산 세레나데가 아니라 민심 세레나데부터 부르십시오. 그 첫 소절은 김건희 특검법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윤석열 아바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이 쓰고자 한 왕관의 무게를 김건희 특검법 수용으로 견뎌내길 바랍니다. 국민께서 지켜보실 것입니다.